모든 인간은 별이다. 이젠 모두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지만 그래서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고 누구 하나 기억해내려고 조차 하지 않지만 한때 우리는 모두가 별이었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가을밤 풀벌레 소리에 맞추어서 별을 세다가 문득 이런 시구절이 떠올랐어요. 밤하늘을 제각각 다른 크기로 떠도는 그런 별들처럼 우리도 존재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운 건 아닌가?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잊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9월 한 달도 그럭저럭 잘 살아냈다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떠나가는 9월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할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 첫 곡은 The Last Farewell 팬파이프 연주로 띄워드립니다. 턱수염이 이렇게 아주 멋있게 난 구렛나루가 있는 로저 피테커라고 하는 영국 가수이죠. 그가 이 노래를 참 매력적이고 멋있게 부르거든요. The Last Farewell. 이별이라고 하는 말 쓸쓸하기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별이라는 말은 순환 과정으로 보자면 바로 만남과 꼬리가 맞물려 있는 것이니까
이별은 꼭 끝이라거나 뭐 쓸쓸하다거나 슬프다거나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9월을 마지막 보내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결에 10월과 함께 맞물려 있잖아요. 이 불교적인 시각으로 본다고 하면 또 불교적인 시간으로 보자면 시작과 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게 돌고 돌면서 맞물려 있으니까 이별과 만남, 만남과 이별 정말 둘이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불안과 초조가 단명을 만든다 하는 말 뭐 익히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나날이 불안하고 초조하신가요? 제게도 가끔 그렇게 절에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딱히 꼭 집어서 무슨 불안할 내용이 있거나 딱 집어서 초조할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나 밤에 잠을 자다가 문득 눈을 뜨면 갑자기 불안이 어디에선가 몰려오듯이 이 머리 주변을 확 에워싼다 하는 이야기들을 참 자주 듣게 됩니다. 이유가 있어서 불안하기도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하다. 사실 왜 아무 이유가 없겠습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그 감정 이유 없이 찾아오는 것 같진 않아요. 뭔가 내가 마음속으로 어떤 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미래를 걱정하거나 어떤 앞날을 걱정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되거나 또 자식들이 이제 장성하고 크기 시작하면 시집 장가를 보내야 되는 걱정,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면 교육해야 되는 걱정, 뭐 만사를 다 생각하면 걱정거리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한다 그래서 그게 해결되지 않는 거는 또 뻔히 아는 사실이죠. 근데 이 불안과 초조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지나치게 병적으로 불안하고 병적으로 초조감을 가지게 되면 단명할 수밖에 없죠. 불안과 초조에 떠는 사람, 그게 아주 생활 속에 뿌리 박힌 사람은 명을 재촉한다 하는 말을 합니다. 이 거북이는 초조함이나 불안함을 잘 모르는 생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거북이는 이렇게 기어가다가 뭐 어떤 위험이 나타나거나 그러면 그냥 머리를 쏙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천둥 벼락이 쫘자작 친다든지요.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태풍이 몰려온다. 이럴 적에도 뭐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기보다 목만 그냥 모가지만 쏙 그냥 자기 몸통 속으로 집어넣으면 되죠. 그리고 햇볕이 따가우면 따가운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관계없이 그냥 거북이는 또 자기의 삶을 살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거북이가 천년을 산다는 말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불안과 초조보다는 느긋하고 느리게 사는 생명체들이 아무래도 장수하죠. 코끼리도 그런 것 같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날아다니는 학, 두루미 뭐 이런 생명들도 장수하잖아요. 근데 이 맹수들은 단명한다 그래요. 아무래도 맹수는 이 힘을, 포악한 힘을 한 번에 써야 되니까 힘을 딱 비축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 먹이를 하나를 낚아채려면 다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가 팍 뛰듯이 해서 힘을 한 번에 팍 써버리니까 에너지 소모 양도 많고 에너지의 소모량이 많은 것만큼 아무래도 명은 단축되지 않겠습니까? 이 불안과 초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계속 에너지를 갉아먹는 거잖아요. 이게 느긋하게 길게 가는 게 아니라. 독일의 한 탄광에서 그 갱도가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갱도 안에 그 이제 광부들이 갱도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갇혀 있는데 이제 일주일 동안 갇혀 있는 사이에 이제 구출 작전을 했죠. 대부분의 그 광부들이 살아나왔는데 한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 손목에는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하는군요. 시계를 차고 있는 광부만 사망을 했다. 그러니까 계속 시계를 바라보면서 내가 여기 들어온 지가 갇혀 있는 지가 언젠데 몇 시간이 흘렀는데 그러니까 계속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었겠죠. 시간 속에서 계속 자기를 몰아가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생각을 길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불안함과 초조감이라는 것.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굳은 일도 있고 또 언짢은 일도 있고 좀 불편한 일, 불쾌한 일도 있기 마련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그저 또 그때그때 거북이가 소나기가 쏟아지거나 천둥 번개가 칠 때 그저 모가지만 쏙 집어넣고 잠시 피해가듯이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지만 그렇게 잠시 그 순간 몸을 낮추어서 자세를 낮추어서 조금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인내심을 키우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스스로의 에너지를 좀 느긋하고 파장이 좀 길게 이렇게 파동치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요즘의 장수 비결은 100세, 150세를 사는 게 장수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느긋하게 여유 있게 산 것이 장수라고 생각해요. 9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느긋하고 여유 있게 생각하는 그런 9월 마지막 마무리 정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세밀라 데 비다라고 하는데요. 아주 멋진 노래 언젠가 한번 들려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선곡했습니다. 함께 감상할까요? Виноградную косточку в теплую землю зарою, и лозу поцелую, и спелые грозди сорву, и друзей созову, на любовь свое сердце настрою. А иначе зачем на земле-то вечно живу? Собирайтесь, как гости мои, на мое угощение. Говорите мне прямо в лицо, кем пред вами слыву. Царь небесный пошлет мне прощение за прегрешение. А иначе зачем на земле-то вечно живу? Темно-красном своем будет петь для меня моя дали. В черно-белом своем преклоню перед нею главу. И заслушаюсь я и умру любви и печали. А иначе зачем на земле-то вечно живу? И когда заклубится закат, по углам заметая, пусть опять и опять передо мною плывут наяву синий буйвол и белый орел, и форель золотая. А иначе зачем на земле-то вечно живу? Синий буйвол и белый орел, и форель золотая. А иначе зачем на земле-то вечно живу?
лето вечно живу. 예, 러시아 노래는 가을과 겨울로 갈 때 이 계절에 들으면 참 정말 멋지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매번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아무래도 1년 중에 6개월이 겨울인 나라잖아요. 예, 6달 동안이 겨울인 나라이고 백야가 계속되죠. 참 많은 문학이 탄생하고 또 엄청난 음악가들이 탄생한 나라 아닙니까? 뭐 톨스토이라든지 도스토예프스키라든지 푸시킨 또 뭐 막심 고리키 유명한 사람들 다 그쪽 출신이잖아요. 또 음악가는 뭐 차이콥스키, 림스키-콜사코프, 라크마니노프, 무소르크스키 이 엄청난 대음악가들이 바로 그 6개월 동안 계속되는 그 겨울의 추위 속에서 그런 곳에서 이 문학도 마치 이 된장이 딱 발효되듯이 그렇게 익혀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노래도 매력 있어요. 앞으로 이제 러시아 쪽 로망스 이제 자주 듣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계절이 왔잖아요. 생명의 씨앗이라는 노래 함께 들어봤습니다. 정말 그 대문호들의 이렇게 이름을 하나하나 입으로 호명하다 보면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 세계의 그 사람들의 이 의식 수준과 정신 세계를 열어주는 거잖아요. 한 분의 그 깨달은 스승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인류의 의식 수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이게 확 높아지죠. 한 사람의 문인과 한 사람의 음악가, 그들이 작곡한 음악 또는 그들이 써놓은 문학 작품 하나는 뭐 우리가 비록 읽지 않았다 할지라도 엄청난 우리 인간의 생명의 어떤 그 정신 수준을 훨씬 더 개화시키고 열어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름을 들먹대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두루마기 옷깃을 딱 여미게 되고 굉장히 예절을 갖추게 되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댓글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김경환님, 방송 처음부터 25회까지 보다가 새로운 영상물이 올라왔기에 우선 먼저 봤습니다. 무대 배경도 확 바뀌었고 책을 읽어주는 영상도 실제 자연 속에 들어가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서 참 좋습니다. 모처럼 후원 전화 버튼도 눌렀습니다. 수고하시는 관계자분들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러셨네요.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쫙 들어올 때 여기 이렇게 마치 갈대 비슷한 이렇게 풀이 보이잖아요. 그 사이로 저를 또 보실 수 있죠. 그럼 내가 어디 숲속에 있는 것 같죠? 예. 이 카메라 지금 여러 엔지니어들이 감독님과 함께 쫙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어요. 어느 곳에 화면을 비치면 좀 더 여러분이 볼 때 눈도 편안하고 행복감을 느끼실까? 저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지금 고민하면서 저 스텝이 저하고 함께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의 숨결이 TV를 통해 전달되고 있으니까 ARS 눌러주시는데 아낌없이 손가락 꾹꾹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가 가을을 닮았다. 그래요. 가을은 조락의 계절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기도 하죠. 우리 인생이 이제 딱 살아와서 한 생을 살다가 가을에 결실을 맺듯이 그럴 때가 되면 목소리도 막 들뜨기보다는 조금 차분해지면서 진중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그렇게 결실을 향해서 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음성이 좀 더 차분해지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 같은 그런 풍족한 음성이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짹짹 찢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막 덤벼드는 소리가 아니라 아우성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풍성한 과일 하나가 우리의 입속으로 들어올 때 그 과즙이 우리 목으로 넘어갈 때 행복감처럼 우리의 목소리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그런 편안함을 주는 그런 아주 묵직하고 무게 있는 음성으로 이 가을
서로에게 사랑해, 고마워 이런 말을 많이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에는 책을 읽다 보면 다른 때보다 좀 다르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니 책 읽기도 좋고 또 눈도 훨씬 더 편안해져서 책 읽기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오늘은 바람 속에서 특별한 책을 한 권 꺼냈습니다. 사실 책이라기보다 제 앞으로 편지를 한 통 보내주셨어요. 이 나무 아래 앉아서를 매 주마다 시청하시면서 끊임없이 참 좋다, 참 좋다 해주시는 스님이 계세요. 뭐 전국 각처에 계시지만 대구 대원사의 현정 스님께서 이 방송을 보시다가 오래전에 1970년대에 그 수행하시는 어느 스님이 어머니께 올린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가 좋아서 한번 보내노라. 혹시 이 시간에 시청자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다면, 나눌 수 있다면 좋겠다 해서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바람 속에서 이 편지를 꺼내서 1970년대에 수행하셨던 어느 스님이 어머니께 올리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님 전상서. 풀향기 고운 봄날도 어느새 무성한 잎새도 다 떨어졌는데 어머님을 꿈속에서 배운 그 일만은 여태 눈썹가에 남아서 가물거립니다. 어머님, 서둘러 연불하셔야 합니다. 한 번 태어났으면 한 번 죽어야 하는 것이 모든 창생의 약점 때문에 그 해결책을 서둘러 강구하지 않을 수 없고 대비 없는 삶을 누리고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어머님, 제 말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님께서 인간 세상에 올 때 받아 나온 그 여권의 시한이 이제 얼마나 남았다 생각되십니까? 세월은 덧없어 좋은 시절이 물같이 흐릅니다. 이날 저날 엄벙덤벙 날짜만 허비하고 꿈인 듯 생시인 듯 망설이다 가시겠습니까? 인생은 달맞이 꽃과 같아서 피고 지는 일이 하룻밤 꿈꾸는 사이에 이루어지고 맙니다. 어머님, 승가와 속세는 뜻이 다르고 생활도 목표도 같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머님을 어느 때와 같이 늘 가까이 할 수 없고 서신도 빈번히 할 수 없으니 승가의 생활을 넓게 이해하시고 이 자식의 뜻을 깊이 수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제가 막상 승가에 들어와 실제로 이 생활에 접하고 본 것을 말씀드리자면 불법승 삼보를 받들고 수행하는 스님네들은 정말 청정하고 존경할 만한 분들이었습니다. 세상사에 무심하면서도 인간의 위치를 잘 지키고 일신의 그림자까지 부정하면서도 티끌 하나 가벼이 여기거나 함부로 하지 않는 생활 태도는 정말 스님들 세계가 아니고서는 볼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은 그 뜻이 매우 심오한 데다가 치장과 지식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일생을 엮어가는데 몸과 마음이 자연 단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푸른 이끼가 소복히 덮인 돌길을 거닐면 계곡을 타고 내리는 한 줄기 맑은 물소리에 어둡던 귀가 저절로 열리고 처량한 산빛 속에 묵묵히 앉았노라면 무한한 힘이 생기고 뜻이 익어갑니다. 누우면 돌에 굴리는 맑은 샘물 소리가 베갯가에 젖어오고 창을 열면 푸른 봉우리가 거울에 비칩니다. 어머님, 부디 맑고 유연한 물같이 살아가십시오. 저는 희고 무심한 구름같이 일생을 엮어가렵니다. 그리고 부디 이 자식을 연연하거나 찾지 마십시오. 만약 일단 출가하여 수행자가 된 몸으로서 공부하는 토굴 문 앞에 잡초가 우거졌는데 세상 인연은 아직 떨어지지 않고 쌀독은 비고 몸은 여위였는데 뜻이 채 익지를 않았다면 부처님과 어머님의 은혜 갚을 길이 더욱더 멀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어이 온갖 시련을 참고서라도 성인의 도를 이루어 미래가 기한이 있다 해도
모든 중생과 모든 은혜 갚아질 때까지는 이 길을 영영 벗어나지 않을 것이옵니다. 어머님과 제가 함께 도를 이루면 만리 밖에서라도 저절로 서로를 보게 될 것이오니 집착하는 생각 거두시고 해와 달빛이 드나드는 창 아래서 부지런히 염불하다 가시옵길 간절히 바랍니다. 1970년 3월 어느 봄날에. Time to say goodbye. 안녕이라 말해야 할 시간. 88개의 피아노 건반이 물결처럼 또롱또롱또롱또롱또롱또롱또롱 굴리면서 싹 시간이 사라져가는 것 같죠. 그래요. 당신과 함께 떠나가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 건너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그대와 함께 갈 곳. 제가 볼 때는 불국 정토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간 방송 시간대가 바뀐 것 이제 조금 적응이 되시나 봐요. 목요일 오전에 스님들은 아침 공양 끝나고 차 한 잔 마실 때 보기 참 좋더라 하시더군요. 목요일 아침 7시 반에 방송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후 2시 그리고 밤 11시 이렇게 세 차례 방송 나가죠. 토요일은 낮에 12시 반에 방송 재방송되고요. 일요일에는 아침 7시에 재방송 있습니다. 시간 참고하시고요. TV를 볼 수 없거나 TV를 볼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어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정목스님 네 글자를 검색하시면 나무 아래 앉아서 앱을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언제 어느 때나 즐기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서로 소개도 해주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달팽이 편지 사연 보내주실 분들은 서울시 서초구 남부 순환로 2265번지 BTN 불교TV 6층 나무 아래 앉아서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제게 편지 도착하고요. BTN 홈페이지 나무 아래 앉아서 홈에서 다시 누르기 누르시면 댓글로 시청 소감도 남기실 수 있어요. 또 나무 아래 앉아서 담당자 메일로도 보내주셔도 돼요. tree3@btn.co.kr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달팽이 편지가 오늘도 몇 통 도착했는데 우선 우편 함을 먼저 볼까요? 짜자잔. 자, 몇 통인데 뭐 황금색이 번쩍번쩍해요. 봉투가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이게 궁금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4년 전 학창시절 정목 스님의 방송을 듣고 발심하여 출가의 뜻을 세웠습니다. 수행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스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음속에 잊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운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스님 이름을 썼는데 보니까 출가를 하셨네요. 4년 전이면 BBS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제 방송을 듣고 출가하신 모양이에요. 제 방송을 듣고 출가했던 비구니 스님들의 편지 받은 것만 제 기억에 한 10여 년 가까이 한 2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출가한 사람 출가시키는 거 굉장히 어렵다 그랬거든요. 어떤 스님은 무문관에 아예 들어갔더라고요. 출가해서. 그래서 무문관에 들어가기 전에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무문관 들어가기 전에 스님 방송 듣고 출가했고 이 길을 가게 되었음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편지를 받았었는데요. 정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와, 이렇게 방송으로 한마디 듣기만 하고도 출가의 뜻을 세우기도 하는구나.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도처에 어느 곳에 있는지 몰라요. 이 준비된 수행자들이 말이죠. 이 BTN 나무 아래 앉아서 방송을 보시면서도 출가의 꿈을 키우는 분들이 계실런지도 모르죠. 어느 곳에서 출가하시건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이 정말 불태전의 길이기를 바라고 용맹정진 통해서 이 생에 반드시 모두 성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달팽이 편지는 경남 김해시에서 보내주신 이기현님의 사연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스님을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방송 보면서 스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마치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아서 언제나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오늘은 스님께 제 고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친정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시집을 가면 남들은 딸과 아버지가 애틋해진다 하는데 저는 언제나 마음속에 서운함만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랄 때부터 오빠들에게는 극진하면서 제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어요. 엄격하고 철저한 아버지 눈에 보인 저는 늘 탐탁지 않은 존재였나 봅니다. 늘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냐 하면서 구박을 하시니 저도 사춘기 때 많이 어긋나게 행동했어요. 공부를 잘했던 오빠와 달리 저는 대학도 못 가고 직장 생활하다가 아버지에게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평범한 남자랑 일찍 결혼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큰 욕심은 없어도 제 마음을 잘 위로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운한 건 저한테 구박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 남편과 우리 아이들까지 무시하고 차별하는 겁니다. 이번 추석에도 친손자, 외손자 구별하시며 우리 아이들은 한 번도 안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아버지께 참았던 말을 했어요. 아버지, 내가 주워온 자식도 아닌데 너무하세요. 왜 제 마음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리는 남편과 아이들 손을 끌고 저는 울면서 친정을 나왔어요. 지금 마음으로는 다시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내가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은 아버지께 사과하라고 하지만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아유, 이런 사연 보면 정말 속상하죠. 그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딸을 사랑하지 않을 때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은 어떤 생명도 다 알거든요. 이 미물도 다 알아요. 고양이도 지 이뻐하는 거 다 알아요. 강아지도. 근데 이뻐하지 않으면 그만 주눅이 들죠. 그런데도 제가 이 편지 속에서 느껴지기로는 이 기현님은 근데 뭔지 모르게 참 잘 자라신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연 속에 아버지를 향한 화가 나는 마음도 있지만 아버지를 향한 애틋한 마음도 느껴집니다. 얼마나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근데 이기현님, 제게 어차피 편지 주셨으니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면 어때요? 사실 세상에 태어나서 보면 모든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뭐 8월의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풍족하게 원만덕성을 갖춘 부모님만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정말 부족한 부모 많습니다. 자식이 오히려 훌륭한 집도 정말 많거든요. 부모님들도 어느 땐가 아픔을 겪어왔을 수 있고 저는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이 아버지가 어린 날에 당신 어머니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못 받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지만요. 사랑을 지극히 받은 분이라면 분명히 또 아들과 딸을 구별치 않고 사랑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상처와 아픔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남을 다 모두를 다 사랑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남편과 아이들이 이기현님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게 부모 자식일지라도. 모두 다 사랑해야 한다는 그 생각을 그냥 저만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가을에 과일이 열리잖아요. 그럼 감나무에 감이 열릴 때 모든 감이 다 햇볕의 사랑을 받으며 그 자리에 매달려 있지 않아요. 어떤 것은 또 툭툭 떨어져요. 그래서 미리 썩어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썩었다고 그게 별 볼 일 없나요? 다시 진토가 되고 흙으로 돌아가 뿌리에 영향을 줍니다.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존재 아무도 없고 세상 모든 자식이 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한다는 법칙도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받지 못했으나 남편 만나서 남편 사랑 받고 있고 자식 낳아서 자식 사랑 받고 있잖아요.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해 보기로 해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인도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인데 인도의 한 왕이 신하들을 쫙 불러 모아놓고 이제 벽에 그 줄을 한 줄 쫙 그은 거예요. 그래 놓고는 여기 선 하나가 있는데 이 선을 짧게 만들어 보아라. 그 대신 손은 대지 마라. 손은 대지 말고 이 줄을 짧게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줄을 하나 쫙 그어 놓더니 손 대지 말고 이거를 짧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모두 다 난감해서 서로 쳐다본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신하가 앞에 딱 나오더니 그 왕이 그어놓은 줄 밑에 자기가 줄을 하나 쫙 그으면서 더 길게 그은 거예요. 자기가 더 길게 그으니까 왕이 그은 줄은 짧아졌죠. 그래서 왕이 그랬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 하지만 내가 먼저 마음을 움직이면 다른 이의 마음도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라. 이런 말을 했답니다.
왕이 그어놓은 줄을 억지로 줄이려고 하면 머리가 안 돌아가죠. 근데 내가 더 긴 줄을 그어버리면 왕의 줄이 짧아져 버리잖아요. 누군가의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내가 더 큰 마음을 내는 것이 지혜다 하는 옛 이야기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모두가 새겨두어야 할 지혜의 짤막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는 상대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냥 이 수법을 계속 쓰는 거예요. 아주 자손만대로 내려오면서 네가 달라져야 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야지라고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대를 내 방식대로 바꾸려고 하기보다 아버지의 사랑은 짧지만 내가 더 긴 줄을 그어서 내가 아버지에게 사랑을 해보는 거죠. 아버지가 내게 어떻게 하는 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했다 해서 나까지 똑같이 대할 필요는 없어요. 딸이 아버지를 감동을 주는 거, 그런 세상도 멋지잖아요. 꼭 아버지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지만이 내가 풍족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 몰입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제는 다 장성하고 자랐잖아요. 아버지를 따로 용서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아버지는 늙어가고 있거든요. 언젠가 저절로 내가 정말 필요 없는 씨름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것이 이미 용서가 될 겁니다. 아이고 우리 기선님, 이기연님 참 정말 이 방송 그 아버지 보고 계시면 좋겠어요. 아버지 정말 너무하십니다. 나도 이 말 하고 싶어요. 그 좀 사랑하면 안 돼요? 뭐 사랑이 돈 드나? 뭐 무슨 보따리를 갖다 놓고 풀어주는 건가요? 마음만 주고 눈길 한 번 주면 되는 일을 말이에요. 아유 참 제가 더 사랑해 드릴게요. 그리고 음악도 선물할게요. 서유석 씨가 노래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그림자 치고 별 반짝이면 더욱 그리운 나의 마음. 세상 사람이 뭐라 해도 그대 없이 난 못 살겠네. 사모하는 나의 마음 그대에게 보여주고 애태우는 나의 심정 그대에게 밝혀주리. 출렁거리던 바닷물 소리 멀리 멀리 사라지고 잠 못 이루어 지새는 밤 북녘 하늘이 밝아오네. 사모하는 나의 마음 그대에게 보여주고 애태우는 나의 심정 그대에게 밝혀주리. 애태우는 나의 심정 그대에게 보여주고라는 대목이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애태우는 심정 보여주면서 다시 관계를 또 회복해 보십시오. 아니 벌써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10월 첫날 또 따끈따끈한 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